안녕하십니까. 2024년 9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추석 연휴가 길게 있었고,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틀간 그 고향 방문하는 바람에 못했고요. 신문은 거의 4일을 쉬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요일자 월화수 오늘까지. 이렇게 쉬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을 제외하고서는, 방송통신을 제외하고서는 뉴스 공백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들이 그 사실은 뭐 쉬지 않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기획 뭐성 뭐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, 제가 그걸 이렇게 쭉 일별을 해보니까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과, 그러니까 친민주당 유튜버는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와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부정적 뉴스들을 쏟아냈고요.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금방이라도 뭐 국회를 통과해서 뭐 그 발동이 될 것처럼, 윤석열 대통령이 곧 뭐 탄핵될 것처럼, 내지는 김건희 여사가 뭐 권력서열 1위 뭐 이런 얘기, 문재인 수사검사 뭐 곧 탄핵 뭐 이런 얘기. 자, 그 다음에 친국민의힘 유튜버들은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와 관련해서 10월에 뭐 모두 다 유죄가 나올 것이고, 그렇게 되면 곧 퇴출된다 뭐 이런 얘기, 뭐 이런 것들로 막 거의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. 그걸 하나하나씩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이 18일인데 내일 모레죠. 선거법 재판 결심이 있습니다. 재판 변론이 종결된다는 얘기죠. 아마 이재명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거고요. 검찰이 구형을 할 겁니다. 구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. 왜냐면 100만 원 이상, 구형량이 아니고 선고가 중요하죠. 그럼 선고에 앞서서 구형을 해야 되니까. 선고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피선거권,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거기다가 434억인가요? 대선 때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.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끝났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. 자, 그럼 과연 이게 나올 것이냐? 제가 여러 군데에 뭐 법조계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, 결국은 뭐 판사도 법조계의 일원인데, 취재를 해보면 그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없다. 그런데 유튜버들은 다 아는 것처럼, 뭐 곧 퇴출될 것처럼 이제 친국민의힘 유튜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. 이런 거죠. 심지어는, 자, 이게 재판장 한 명에 배석 판사 2명이 있습니다. 배석 판사가 일을 낸다,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배석 판사가 일을 낼 수 없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습니다. 왜? 재판장이 있는데. 그렇다고 재판장이 배석 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건 뭐 묘하게 돼 있는데, 대체적으로 협의 관계다. 그런데 재판장이 법조 경력이 더 오래됐죠. 그리고 배석 판사 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심입니다. 이 주심 판사가 기본적인 판결문을 쓰죠.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그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는 이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러나 그에 대한 판단은 다른 경우가 있다. 만약에 판단이 다르면 주심 판사인 배석 판사가 더 우위에 서느냐, 아니면 재판장이 우위에 서느냐. 그 아마 취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또 누구한테 뭐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건 뭐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재판장이 조금 이제 법조 경력이 더 높기 때문에 재판장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죠. 거기다가 또 하나의 배석 판사가 있으니까. 그래서 셋이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배석 판사 하나가 일을 낸다, 이런 식의 얘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레 선거법 재판 결심할 때 뭐 검찰이 구형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뭐 구형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백현동 거짓말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뭐 벌금 300만 원
뭐 이 정도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1심 선고가 한 달쯤 뒤에 한 10월 20일쯤에 나오면 그때 이제 뭐 벌금 200만 원, 뭐 150만 원,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게 다수고, 그렇지 않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까지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, 심지어는 민주당 계열의 법조계 인사들은 뭐 1심에서 뭐 벌금 한 150 정도 나오고 2심에서 9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없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의 뭐 후폭풍은 생기겠죠. 근데 이에 대해서 확인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. 그리고 추석 전과 달라진 것도 없다. 근데 오히려 추석 어찌 보면 뉴스 공백 기간에 유튜버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.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? 자기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다. 저는 대부분 가짜뉴스다 이렇게 봅니다. 그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.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이런 거죠. 심지어 변호사인 어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돼 있더군요. 왜 이렇게 제목을 달고 뒤에 물음표 치는 거 있죠. 그건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. 기자들 감각으로 보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재명 법정 구속 물음표 모르겠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여러 법조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 결론은 알 것 같아요. 법정 구속 안 됩니다. 왜? 시킬 수가 없으니까.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징역 뭐 몇 년이 나온다고 해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대개 징역 2년 내지 3년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. 징역 3년이 나온다고 해서 법정 구속 안 됩니다. 1심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람을 법정 구속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.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법정 구속을 판사가 시키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.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까요? 안 되죠. 못하는 거죠. 법정 구속.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. 3심하고는 다릅니다. 이건 1심이다. 심지어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 그때 현역 의원도 아니었는데 2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. 판사가 다 똑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. 그런데 변호사인 국민의힘 의원도 물음표를 달아서 일종의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. 이거야말로 물음표를 달았지만 물음표를 떼면 가짜뉴스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둘 다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가 둘 다 유죄. 이제 그 중에서 선거법 재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, 뭐 이런 걸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과연 퇴출될 것이냐? 이것도 거짓말이죠. 퇴출 안 됩니다.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느냐? 그거는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. 그 다음에 저희 기자 경험.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대표직 내려놔라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수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이렇게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았고 뭐 1심 판사를 아마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. 그러면서 본인은 2심에서 무죄를 다툰다.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한테 기대를 한껏 부풀려 넣는 거죠. 불어넣는 거죠. 2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무죄 나올 거다. 나오긴 뭐가 무죄가 나옵니까?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2심에서 무죄로 바뀔 확률 3%도 안 됩니다. 대개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 거의 비슷한 류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97%쯤 된다. 그건 어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바뀔 가능성?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그리고 그 유죄가 1심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온다든가 퇴출된다든가
내려오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곧 퇴출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게 정확한 겁니다. 근데 마치 퇴출될 수 있을 것처럼 뭐 얘기를 한다든가 물음표를 단다든가 뭐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뭐 얘기를 한다든가 가짜뉴스다. 근데 그 가짜뉴스가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,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튜브를 도배했던 기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퇴출되면 삼김씨가 부활한다 뭐 이런 거. 김동연 경기도지사, 김부겸 전 국무총리, 김경수 전 경남지사.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조기 귀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월 초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좀 땡겨서 11월 말이나 뭐 이때쯤에 귀국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그러나 11월 초쯤에 우이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면 곧바로 귀국한다. 뭐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. 그건 마치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 이재명 1심 선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들어온다.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적 그 행보와 관련해서 그다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귀국할 것이다.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2개의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퇴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김씨가 기지개를 켠다는 표현은 뭐 정확한 표현이지만 삼김씨가 곧 이재명을 이어받아서 민주당을 지배한다? 그건 가짜뉴스다.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2개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삼김씨의 그 정치 공간이 훨씬 넓어질 겁니다.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 균열은 커질 거고요. 그러나 이게 대체할 정도는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아마 이게 대체하는 순간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서 그 김동연, 김부겸, 김경수가 뭔가 연대할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쯤이면 아마 거의 대체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. 근데 그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. 아마 한 1년 6개월 2026년 지방선거 끝나야 아마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거다. 이건 이제 저의 전망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문재인 수사검사 탄핵, 이걸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. 이거는 아마 주요 타깃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일 텐데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뭐 뇌물 의혹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죠.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뭐 그랬는데 문다혜 씨를 아마 이제 이번 연휴 오늘로서 끝나니까 이후에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. 뭐 그거야 뭐 그냥 당연한 수순이죠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, 그건 뭐 소환 조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. 뭐 그러나 우리가 시점을 예상하지 않고 문재인, 문다혜 곧 소환, 뭐 이건 뭐 가능한 얘기다. 그러나 문재인 구속,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다. 지금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의 진척 정도나 또 설령 진척이 됐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할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인가?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발부를 할 것인가? 이런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법조계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뉴스라고 봅니다. 근데 그게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뭐 이제 친국민의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상당한 정도로 기정사실처럼 돼 있더군요. 그건 기정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양쪽과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사실,
거기다가 또 유튜버들의 비즈니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그걸 기자들 세계에서는 이 제목 장사라고 하는데요.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종합되다 보니까 이제 얼핏 딱 보면, 이거는 가짜 뉴스인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띕니다. 특히 이 추석 연휴처럼, 신문 발행이 안 되고 방송 뉴스만 이제 일부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다. 그래서 저도 그 추석 그 연휴 동안에 뭐 지방에 가도 뭐 볼 수 있으니까 봐서 지금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이, 뉴스가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이건 뭐 제 견해입니다. 그런 생각이 들고,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선거법 재판의 결심, 그럼 이제 검찰이 구형이 나오죠. 그거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본격화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